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오렌지라는 재미있는 툴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집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K-민즈 군집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군집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군집의 중심점을 지정해서 해당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점들의 평균 지점으로 군집 중심점을 이동한 후 다시 가까운 점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더 이상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을 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알고리즘이 쉽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피처의 개수가 많을 경우 군집파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거리 기반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반복의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개의 군집을 선택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K값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에 취약합니다.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이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것들 때문에 중심점이 엉뚱한 곳에 찍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A, B, C, D, E라는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의의 중심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점에서 가까운 중심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A, B는 초록에 가깝고 C, D, E는 파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A, B가 하나의 군집이 되고 C, D, E가 또 다른 군집이 됩니다. 그 다음은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A, B가 하나의 군집이기 때문에 A, B 사이로 초록점이 움직이게 되고 C, D, E 사이로 파란 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점에서 가까운 중심점을 찾습니다. A, B, C는 초록점에 가깝고 D, E는 파란 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 B, C가 하나의 군집이 되고 D, E가 또 다른 군집이 됩니다. 이번에도 중심점을 이동해 봅니다. A, B, C가 하나의 군집이기 때문에 초록점은 이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되고 D, E가 하나의 군집이므로 파란 점은 또 이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점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A, B, C가 하나의 군집, D, E가 하나의 군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A, B, C의 중심 그리고 D, E의 중심은 이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되고 2개의 군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K-민즈 군집파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같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영상을 50개의 영역으로 군집파를 했습니다. 즉 RGB 값을 K가 50인 K-민즈에 넣어서 50개의 군집으로 만든 후에 그 각각의 군집에 모두 같은 색상을 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색다른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렌지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험하기 전에 저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X좌표, Y좌표가 각각 5,10, 7,12, 4,8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임의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화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K-민즈를 사용하였고 실내 플롯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캐터 플롯은 그동안 많이 보아온 거죠. K-민즈는 unsupervised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플롯은 visualize에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만든 XY가 저장된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 해서 읽어오시면 됩니다. 둘 다 numeric 숫자이고요. 피처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래스, 레이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답이 없는 비지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 살펴보겠습니다. X, Y 좌표가 각각 이런 값을 가진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군집화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군집화를 할 수 있겠죠. 이 점은 살짝 애매합니다. 네, 그러면 K-민즈는 어떻게 군집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K-민즈에서는 픽스드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군집을 K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줍니다. 4, 5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것 대신 이 밑에 있는 from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2개부터 11개까지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도 이제 조정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는 신뢰 스코어가 4일 때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3일 때, 5일 때, 6일 때 여러분들이 각각 어떻게 군집화를 하는지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쉽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4일 때의 신뢰 스코어의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군집을 4개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설정할 부분은 Initialization 부분인데요. 아주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군집이 나누어지죠.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중심점을 잡을 때 어떤 의미의 랜덤한 값으로 중심점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최적의 군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Initialize with K-means plus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중심점을 좀 더 분산시켜주고 최적의 군집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신뢰 플롯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집화를 잘 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인데요. 이 신뢰 분석은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군집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동일 군집끼리는 서로 가깝게 잘 뭉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뢰 분석은 신뢰 개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신뢰의 개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습니다. 3개라고 하면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뉘겠죠. 신뢰 개수는 같은 군집 내에서 다른 데이터들과는 얼마나 근접한지 그리고 다른 군집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군집 내의 다른 데이터들과 살짝 동떨어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캐터 플롯에 배경색이 칠해지는 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Show Color Regions를 체크하면 이렇게 배경색이 나오게 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군집별로, 즉 클러스터별로 색을 구별해 보기 위해서 이 컬러의 클러스터를 선택했습니다. 신뢰 분석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검색을 이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K-민즈를 이용해 군집화를 해보았습니다.